공항의 관제탑 옥상에 서 계시는군요. 착륙을 위해 거대한 비행기가 들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머리 위로 윙윙대는 소리를 내지만 귀에 들리는 건 휘파람 소리뿐입니다. 비행기가 내는 첫 번째 소리는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긁히는 소리입니다. 이 거대한 비행기는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많은 양의 연료를 태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 위를 지날 때 소음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기술자들은 앞으로 20년 동안 전기를 움직이는 비행기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현재 31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드림라이너 787은 디자이너들에게 달콤한 꿈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1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1883년 프랑스의 한 항공광은 사상 최초의 전동 비행을 했습니다. 그는 비행선에 전기 엔진을 설치했어요. 문제는 이 엔진의 무게가 큰 오토바이만큼 무겁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 비행선은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없었고 많은 승객도 태울 수 없었습니다. 자, 현재로 돌아와 보죠. 무거운 엔진과 배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일반 비행기 연료 0.5kg에는 첨단 배터리 0.5kg보다 60배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의 탱크를 60배 늘려서 배터리로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비행기는 훨씬 더 무거워져서 거의 이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비행기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제거해야 해요. 예를 들면 좌석 몇 줄, 화장실, 모든 음료와 기내식 같은 것들 말이죠. 비행기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은 배터리를 모든 빈 공간에 쑤셔 넣습니다. 이제 비행기는 이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륙은 할 수 없어요. 이 비행기는 탱크가 가득 찬 상태에서 이륙하여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착륙 장치가 하중을 견딜 수 없어서 땅에 닿았을 때 부서지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륙 직후에 비상 착륙을 해야 한다면 충분한 연료를 태울 때까지 공항 위를 선회해야 하는 거예요. 일정 무게에 도달해야만 착륙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배터리의 경우 비행 중 비행기 무게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요. 작은 단일 엔진 비행기를 경납고로 몰고 가서 오래된 연료 연소 엔진, 배기 시스템, 연료 탱크를 꺼내서 훨씬 더 작고 가벼운 전기 엔진으로 교체해 봅시다. 모든 빈 공간을 배터리로 채웠어요. 최종 버전 비행기의 무게는 원래 비행기의 무게와 정확히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는 아무 문제 없이 이륙하고 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단거리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기 비행기의 큰 장점이죠. 전 세계 항공편의 약 절반은 800km 미만을 날아요. 뉴욕에서 워싱턴 DC 또는 디트로이트에서 토론토까지 비행편이 많거든요. 거리는 322km도 안 돼요. 그리고 이 항공편은 거대한 여객기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들은 이륙하고 고도를 높인 다음 즉시 착륙을 하는데요. 이렇게 짧은 거리를 운행하는 건 2층 집에 거대한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익성도 없고 말이 되지 않죠. 세계의 모든 일반적인 비행기는 매년 약 1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러니 전기 비행기를 사용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디자이너들은 몇몇 비행기를 전기 비행기들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스나 208B 이 캐러반이 있습니다. 이 평범한 9인승 여객기는 이제 전기 엔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 인증 절차에 들어갔어요. 비행기의 모든 볼트와 전선까지의 안전성을 시험받을 거란 뜻으로 이 과정은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S19는 엔진 4개짜리 전동 비행기입니다. 알루미늄 기체로 무게를 아주 가볍게 만들었죠. 대당 가격은 약 880만 달러이지만 유지보수 비용은 일반 항공기보다 90% 저렴합니다. 비행기 자체의 전력은 표준 연료보다 50에서 75% 저렴하고요. 그리고 약 350km의 거리를 날 수 있을 겁니다. 유럽이나 외딴 섬 사이를 여행하기에 좋겠죠? 그리고 762m 이하의 활주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거의 무소음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도심 가까이에 공항을 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동 시간이 거의 절반으로 단축될 거예요.
에비에이션 앨리스는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 9인승 비행기는 거의 전체가 복합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3개의 엔진으로 구동됩니다. 뒤집힌 보트 모양과 V자 모양의 꼬리는 완벽한 공기역학을 만들어주죠. 길이는 스쿨버스만 하고 날개의 너비는 농구장만 합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SUV 차량 2대와 같으며 중량의 60%는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로 약 1000km의 거리를 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뉴욕에서 디트로이트까지의 거리 이상입니다. 에비에이션 앨리스의 장점은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9명의 승객과 2명의 승무원을 최고 속도로 비행하는데 시간당 약 $200가 듭니다. 세스나와 비치크래프트처럼 같은 등급의 일반적인 비행기라면 그 비용은 약 5배가 될 겁니다. 미국에서 단거리 비행의 문제는 버려진 공항의 네트워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약 2,000개의 폐쇄 공항과 5,000개의 공공공항이 있는데요. 주유소처럼 충전소를 각각 설치할 수 있을 거예요. 충전소에서 30분을 기다리면 앨리스는 하늘에서 1시간을 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승객들이 내리고 타고 짐들을 싣는 동안 비행기는 비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비행기는 비행 택시나 전용기로 쓰기에 적합할 거예요. 하지만 180인승 보잉 737기를 대체하려면 에비에이션 앨리스는 적어도 20대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 전기 비행기 한 대의 가격은 $400만 달러니까 20대면 $8,000가 되겠군요. 보잉기 한 대당 값은 $1억 앨리스가 또 이겼어요. 주넘 에어로는 5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전기 비행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12인승 GA10기를 구상했어요. 일반적인 엔진과 전기 엔진을 결합해 구동하는 하이브리드 비행기였죠. 엔지니어들은 발전하는 배터리 기술에 기대를 하며 이 비행기가 약 1600km를 이동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충전으로 LA에서 시애틀까지 날아갈 수 있을 거라고요. 비용은 앨리스보다 $50만 더 비쌌어요. 이 50인승 대형 비행기도 같은 원리로 작동했어야 했겠지만 이 회사는 완성된 비행기를 소개하기도 전에 자금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가동부가 전혀 없는 전지형 비행기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온 바람을 이용하는 거죠. MIT의 엔지니어들은 날개 길이가 약 5m이고 엔진이 없는 경량 비행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비행기의 날개 사이에는 울타리와 비슷한 금속 구조물이 있어요. 배터리는 음전하를 띤 4만 볼트의 전기로 이 구조물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날개 뒤쪽에도 똑같은 구조물이 있고 이 구조물은 양전하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동력을 받으면 앞쪽 끝이 마치 자석처럼 공기에서 음전하를 띤 전자를 포착합니다. 그러면 전자가 양전하를 띤 뒤쪽의 구조물을 향해 날아가죠. 이온은 움직이면서 공기 분자와 수백만 번 충돌합니다. 그러면 일반 비행기처럼 추진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움직일 때 계속해서 공기 중에 입자를 충전하고 뒤로 밀어냅니다. MIT의 엔지니어들은 약 10번의 시험 비행을 했는데 이 비행기는 이온 추진력으로 거의 60m를 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형 비행기는 무게가 2-3kg 밖에 나가지 않았고 조종사도 없이 날았죠.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유인 비행기 BD-5J는 무게가 7배나 더 나갑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는 이온 추력을 위해 금속 구조물에 맞는 거대한 날개가 있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추진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구조물의 전압이 훨씬 더 높아야 해요. 따라서 이 기술이 실제 규모의 비행기에서 테스트를 하려면 더 발전해야 하고 수년이 더 걸릴 겁니다. 현재 가장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기 엔진 계획 중 하나는 일반적인 프로펠러나 터빈을 함께 활용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빠르고 조용한 이륙을 위해 전기 모터를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고도가 높아지고 인구가 밀집된 도시의 영공을 벗어나게 되면 연료 연소로 작동하는 주 엔진에 시동을 겁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빠른 속도에 도달하고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시간 동안 비행기의 배터리는 주 엔진으로 구동되는 발전기로 충전될 겁니다. 착륙 시간이 되면 주 엔진이 멈추고 비행기는 전기 엔진과 함께 완전히 조용히 착륙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행기를 점차적으로 완전히 전동으로 또 조용히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도심에서 더 가까운 공항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이동 시간이 절약되고 지구 대기로 방출되는 유해가스의 양도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